안녕하세요. 오늘은 게으른 상무슨 이재룡입니다. 감독님, 이 나무 보니까 혹시 저한테 뭐라고 하고 싶은 생각 말 없어요? 어쩌겠어요. 어쩌겠어요? 그렇게 생겨먹었는데? 그렇게 생겨먹었는데 어쩌겠어요? 아니요. 자, 이 나무 참 그러죠. 우리가 겨울에 봤을 때 깔끔했던 나무도 봄이 되면은 사실 우리가 키우고 싶은 나무들만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자라느냐? 이렇게 풀들이 자라나가 주죠. 그래서 잠깐 우리가 한눈을 팔고 있으면은 이 풀들이 이렇게 이 화분을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풀 뽑는 시범부터 좀 보여야 될 것 같아요. 자, 요 풀들이 이렇게 1년생 풀들은 되게 이제 이렇게 쉽게 뽑히는데, 이게 단연생을 숙근초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1년 이상 뿌리를 내려가지고 나오는 나무들은 이렇게 뿌리가 쉽게 뽑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톡 끊어지는 소리가 나면서 끊어지죠. 그래 놓고 여기서 또 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요걸 갖다가 이용하는 건데, 요것이 원래 이렇게 끝에 뼈쪽에 안 돼 있어요. 동그랗게 돼 있거든요. 근데 예술지기가 누구예요? 집에 그 용접기만 없고 모든 연장이 다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요걸 끝을 납작하게 갈아낸 겁니다. 이렇게 갈아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풀 뽑는 도구로 씁니다. 또 다른 걸 개발해 갖고 썼는데, 그건 이제 조금 그 흥미가 떨어졌고, 요즘은 이제 요거 하나로 써요. 이렇게 풀을 갖다 이런 식으로 뽑아줘요. 근데 사실 이 나무 풀 뽑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우리 감독님?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5분 혹은 5분 혹은 10분. 5분 혹은 10분. 다 뽑아내. 뿌리까지 다 뽑아내는데 10분. 그러니까 10분만 주면은 시간을 할애하면 되는데, 요걸 못 하는 거예요. 제가 가장 경원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어디 분재원에 가면은 이 뽑지 못한 풀들, 요것들이 넘쳐 있는 건데, 심란하죠.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요게 그 사이에 그런다고 예술에 있는 모든 나무가 이렇게 풀이 우거졌다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거의 다 뽑았어요. 그러니까 3월달에 분갈이 하고 잠시 한눈 팔고 하면서 한숨 돌리는 사이에 이게 나날이 이렇게 풀이 자라는 거예요. 봄이 갑자기 와서 그래요. 봄이 갑자기 와서 그래요? 역시 우리 감독님은 제 팬이에요. 맞죠? 혼낼 줄 알았더니 봄이 갑자기 와서 그런다고 저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 변호해 준다고 해야 될까요? 응원해 줘야 된다고 할까, 또는 합리화를 시켜준다고 할까,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사실 요 나무는 요 풀은 요게 지금 애기제비꽃이다라고는 풀이거든요. 찾아봤어요? 찾아봤어요. 꽃이 여기 핀 게 없는데 여기 있네. 요 꽃 모양이 요래요. 야생화로는 이쁜데. 야생화로는 참 예뻐요. 그리고 여기에 문이 들어간 것이 우리 집 그 식탁 옆에도 있습니다. 그거는 싱고니움이고. 싱고니움이에요? 어쨌든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이파리가 비슷해. 이파리가 비슷하죠? 걔는 햇빛을 안 받아도 잘 살지만 얘는 햇빛을 안 받으면서만. 자, 이렇게 풀을 뽑는데, 이 풀이 완전히 다 제거가 되게 뽑는데, 이걸로 풀 뽑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뽑은 다음에
한 2주 정도 지나서 또 보면은 풀씨가 또 자라 있어요. 그래서 이 흙은 나무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게 풀씨의 뭐라 그럴까? 무한 창고? 벗겨낸 김에 이끼도 좀 벗겨내요. 아, 지금 벗겨내고 있어요, 손으로. 그거 다 자, 그래가지고 이것이 지금 완벽하게 다 뽑아냈다라고 하더라도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또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한 번 더 뽑아내야 비로소 풀을 다 뽑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풀 뽑고 그 다음에 이 외철쭉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일반 소사 잡목이 아니고 외철쭉 같은 경우 이렇게 뿌리빨을 갖다가 노출시켜서 키워야 되는 나무들은 이렇게 이끼를 갖다가 덮어놓는 것보다는 안 덮어놓는 것이 또 뿌리빨이 그대로 드러나니까 그런 대로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끼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무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고, 여기에 온갖 벌레들이 자라가지고 뭐라 그럴까, 뭐 하여튼 그런 그 벌레들의 은신처가 되기도 하고, 또 푸른색 자체가 또 감상 가치를 높여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긍정적인 가치도 있고 부정적인 그런 것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소를 이용해서 살살 벗겨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감독님이 지시를 하지 않아도 제가 이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다 이제 감독님 지시까지 떨어졌으니까 깔끔하게 이렇게 이제 청소를 해야죠. 자, 사스키다라고 하는 것은 한자어로는 그 고월이다라고 그래서 5월이다라고 쓰거든요. 혹시 왜 그런지 아세요? 5월달에 꽃 피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면 지금이 4월달이라 한 달만 있으면 핀가요? 아니 이제 음력 근데 지금 추세로 봐서는 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슬기는 음력 5월에 꽃이 피죠. 근데 얘들이 음력 5월에 꽃이 피는데 한꺼번에 다 피는 게 아니에요. 얘들 지금 저쪽에 그 사슬기 실 가보면은 꽃이 지금 피어 있는 게 하나씩 있거든요. 한 개씩 내밀어서. 네, 내밀어서 보면서 얘들이 천병 역할을 합니다. 지금 꽃이 필 때가 됐나 안 됐나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꽃 필 때가 됐다라고 되면 이제 그때 비로소 일제히 같이 올라오기 시작을 하죠. 자, 어때요? 이렇게 풀만 다 뽑아놔도 나무가 좀 정갈해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몸통에 이끼가 껴있는 것들은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그러면 이 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풀 뽑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이 나무를 찍었다? 이제 얘도 꽃이 피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꽃이 피었을 때 모양을 예쁘게 보이려고 그러면은 지금 미리 한번 손을 봐줘야죠. 그리고 얘들이 이제 본격적인 성장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또 손봐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이 몸통의 철쭉은 나무 세력만 좋으면은 이렇게 몸통에서 계속 눈들이 터져 나와요. 이거 가까이 확대해서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네,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몸통에서 이렇게 눈이 나오면은 얘들이 뭔 역할을 하는 거니? 안에 공기 흐름을 막아요. 그러니까 요 가지 하나 나오면은 여기에 있는 가지 하나가 마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정화는 나무 세력이 좋아서 물론 밀고 나오기도 하지만은 눈에 띄는 대로 제거를 해줘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가지들이 여기서 나오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가지 하나가 마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세력 빼기인가요? 세력을 뺏기기도 하고요. 얘들이 이렇게 철쭉이 한눈 파는 걸 굉장히 즐겨해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아까 가위로 가져왔는데 뒤에 있어요, 화분 뒤에. 화분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결과로 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거니? 이렇게 마른 가지가 하나씩 생겨난 거예요. 이렇게 안타깝게. 근데 이 가지는 사실 잘라냈어야 될 가지. 잘라냈어야 될 가지예요. 여기는 지금 아직 살아있는데, 이게 가운데가 이제 여기서는 완전히 죽었죠. 그러니까 작년 5월 겨울에 죽은 게 죽은 가지가 아니고
서서히 말라 죽은 가지예요. 여기도 지금 가지 하나가 이렇게 말라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가지가 하나씩 죽는 이유는 요걸 제때 가지를 갖다가 정리를 해줬어야 되는데 안 해주니까 아무래도 나무한테 조금 타격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정화를 눈에 띄는 대로 잘라줘야 된다. 그래서 그걸 해야 되는데 이 예솔분재원 상머슴이 좀 게으른 편이죠.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모아서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한 번씩 벌어지죠. 이 나무 혹시 나이가 몇 살이나 됐는가 혹시 짐작하세요? 50년. 자가 거꾸로 된 자가 있어야 돼요. 여기 60에다 맞추면은 원래 이 다른 나무들은 이 뿌리빨이 드러난 데서부터 이 드러난 데까지 재는 걸 근경이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가 310이니까 29cm 정도가 나와요. 이렇게 뒤집어서 재면 되죠. 아, 이렇게 뒤집으라고요? 글자 거꾸로 적혔는데. 자, 29cm, 30cm 정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얘들은 철쭉은 원래 이 밑에서 이 위에 5cm, 여기를 재는 거예요. 여기 지름을. 그래가지고 재면은 몇 cm가 나온 거예요? 그쪽. 잘 보고 이제 앞으로 당겨가지고 한 14cm 정도 나오죠. 근데 이제 경매 같은 데 보면은 이런 나무들 이렇게 밑에 굵은 것은 신경 안 쓰죠. 키가 얼마나냐. 정면이 이쪽인 것 같은데. 키가 얼마나냐. 요것만 이렇게 재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반드시 키 올려가지고 높이 재가지고는 그래서 이건 키도 더 크고 그러니까 돈도 더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같은 밑둥치가 클수록 크고 이 사이즈가 작을수록 나무는 더 아구뚱하게 큰 거예요. 더 가치가 있는 거죠. 밑은 굵고 그 다음에 작고 그 다음에 몸통에 상처가 없고. 근데 이제 요 나무 같은 경우는 지금 상처가 좀 일부 있기는 있어요. 워낙 이 나무가 아까 나이 물어보다 말았는데 이 나무가 지금 땅에서 큰 것이 거의 70년 정도. 70년? 예. 70년 정도 큰 겁니다. 그러니까 요걸 갖다가 삽목을 해가지고 땅에서 키운 거예요. 이거 화분에서는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이렇게 안 큽니다. 아니, 뭐 일본에서 날이 따뜻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큰 거예요. 일본에서 날이 따뜻하다라고 해도 국내에서 이 정도 키우려고 그러면은 아마 3배 이상, 하우스 안에서 3배 이상 키워야 돼요. 그 정도로 일본에서는 좀 빨리 커요. 우리나라 제주도보다 좀 더 따뜻한 날씨. 그래서 외철쭉 같은 경우가 국내에 와서 무너지는 경우도 많고 약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는 거니? 일본에서 따뜻한 기후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로 직수입한 나무보다는 국내에서 그래도 최소 한 7, 8년 정도 키워가지고 국내 기후에 적응된 나무를 사는 것이 확실한 나무를 사는 방법이죠. 죽이지 않는 방법. 그렇죠. 죽이지 않는 방법이에요. 이 나무는 지금 우리 집에 온 지 한 15년 정도 됐나요? 그렇죠. 15년 정도 됐죠. 이 15년 정도 그러니까 국내 기후에 완전히 적응을 해서 더 이상 타내려갈 위험이 없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사스키의 하나의 비밀이고 또 하나는 뭐가 있는 거니? 이 사스키는 외철쭉 종류는 이 세력이 가장 강한 데가 이 하단이에요. 그 다음에 상단입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가 약해요. 그래서 이 가운데를 갖다 유지하는 방법은 세력을 넘치게 키워야 돼요. 그리고 정리를 할 때도 요 주로 그러니까 가장 좋은 나무는 어떤 나무냐? 상단과 하단만 있는 나무. 그게 무슨 제일 세력이 강하니까. 그러죠. 세력이 강하니까. 외철쭉은 한번 타내려가기 시작하면은 얘들은 감당이 안 돼요. 위에서 타내려가가지고 제가 예전에 한번 이렇게 타내려간 나무를 한번 잘라본 적이 있는데 가운데 심이 다 말라서 요 정도에서 탔는데 밑에까지 내려가더라고요. 그걸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무조건 아무리 저렴하게 덤핑을 치더라도 이 상단부가 무너진 나무는 절대 구입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구입하는 게 그렇죠. 아니에요.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끝도 없이 무너지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 나무 가지들의 배열을 갖다가 이것을 갖다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나무도 지금 요 가지는 조금 약하죠. 요 밑에 가지들은 아주 강한데 요 약한 것이 바로 이 사스키 특징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요게 예술에서 관리할 때도 평소에는 굉장히 강하게 관리하는데 요 나무가 지금 분갈이 한 지가 재작년에 분갈이를 했는데 그때 세력이 떨어진 거예요. 분갈이를 한 번씩 하면 세력이 떨어진가요? 네, 분갈이를 하고 나면은 세력이 많이 떨어지죠. 일단 가지들을 싹 다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 뿌리도 엄청 많이 정리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얘가 꽃을 안 피우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또 우리가 꽃을 또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꽃을 보게 되니까 이제 이러는 거죠. 이 나무는 지금 제가 가지를 몇 개 자르지 않고 그냥 도장지만 정리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 정돈된 모습을 보이죠. 그 안에서 막 많이 났던 것들을 다 따줘서 그런 것 같아요. 이 따준 적이 없어요. 아니 금방 다 쏟아내. 요 지금 부정아들만 이 몇 개 지금 이렇게 따내고 죽은 가지 2개 잘라내고요. 여기도 있나? 여기도 죽은 가지 하나 있네요. 그건 공기 흐름이 없어서 죽었네. 안에 햇볕, 무조건 이 분재로 키우는 나무들은 이 잎이 햇볕을 보지 못하면은 무조건 그 가지는 마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나무를 이렇게 따닥따닥 붙여놔가지고 이렇게 만약에 여기가 겹치잖아요. 그러면 위에 있는 나무 가지는 상생하게 살아있는데 밑에 있는 가지들은 다 죽어요. 그렇지 않으면 세력이 확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쏟아줘야 돼요? 벌려놔야죠. 벌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속가지들을 갖다가 이렇게 다 정리하는 이유가 골고루 햇볕이 다 끼어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 외철쭉이 됐든 소사가 됐든 단풍나무가 됐든 이 모든 가지에 햇볕이 고루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죠. 자, 여기는 지금 중간인데도 불구하고 세력이 굉장히 강하죠. 그 세력이 강하면은 여기 이렇게 계단이 좀 멀죠. 이만큼 잘라내야 되지 않을까요? 이만큼? 그래야 더 그림 같지 않나요? 너무 못 자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여기가 좀 이렇게 많이 나왔죠. 여기에 비해서 굉장히 강하죠. 지금 이 가지 배열이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그러죠. 햇볕을 덜 받은 거죠. 근데 전체적으로 그래도 많이 망가지지는 않았죠. 지금 품종이 여봉산인데, 여봉산은 우리나라 진달래하고 꽃 색깔이 좀 비슷하죠. 비슷해가지고 그렇게 나오는 건데, 자. 그러면 아래가지를 더 건강하게 하려면 그 중간 가지를 좀 잘라내야 된가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러죠. 언제 잘라야 돼요? 이제 지금 잘라도 되고, 근데 지금은 이제 다음 달에 꽃이 피잖아요. 근데 이건 꽃이 별로 안 필 것 같아요. 요 나무는 이제 꽃이 별로 안 피게 한 것이 작년에 이제 꽃 피고 나서 요걸 바로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좀 많이 게으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어차피 네. 그냥 여봉산 꽃이 우리는 다 어떻게 생겼는지 아니까 좀 미리 잘라내도 괜찮지 않을까. 미리 잘라내는 거? 그러면은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나무 폭을 좀 줄이고 싶은데 어떻게 줄이는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 그러면 실습 한번 해보죠. 자, 이걸 계단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 계단이 여기가 높죠. 그래서 이 정도 잘라내면 좋겠죠. 이 정도. 햇빛이 부족해서 아래 가지가 약한 거라면 그 중간을 잘라줘서 햇빛을 자, 더 봐보세요. 줘야죠. 이쪽으로 카메라 가까이 와보세요. 자, 이렇게 두면은 이 가지를 보면 안에서 보면은 이 가지들이 전부 뭐라 그럴까? 겹쳐졌어? 아니요, 차근차근 이렇게 나온 가지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가지 중에서 이런 가지들을 갖다 이런 식으로 쳐내는 거예요.
이 솎아내는 것은 이제 이런 식으로 솎아내요. 완전히 연구머리 된 것 같은데. 연구머리가 된 것 같아요? 땜빵 생긴 거. 자, 그러면 연구머리를 계속 만들어 가면 되죠. 해서 이런 식으로 가지들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줄여가는 거예요. 그 중간중간을 파지 말고 이렇게 길이를 줄이면 되잖아요. 길이를 줄일 수가 없어요. 길이를 줄이려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파내야 돼요. 안에서. 그냥 무조건 길을 여기서 줄여버리잖아요. 그러면 끝에가 뭉퉁뭉퉁해가지고 나무가 이상하게 돼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약한 가지를 갖다가 이제 키워나간다라는 생각으로 해가지고 이 가지들을 갖다가 이제 남기고 이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구머리도 되고 영신머리도 되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요 가지들을 갖다가 이제 그 사이즈를 봐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잘라서 이게 줄여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꼭 가지를 갖다가 잎을 남겨야 될 이유는 없어요. 외철쭉은 이 외철쭉 종류는 뭐라 그럴까, 잎이 없어도 이 부정어가 잘 타오는 것만큼 이 가지에서 터나오는 성질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신경 쓰지 말고 요 안에를 갖다가 과감하게 이제 잘라주면 돼요. 솎아주죠. 그래서 요 가지를 사실 솎는 것이 풍선 효과를 노리는 건데 여기를 줄이면은 이제 이쪽 상대편이 또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어차피 줄여야 될 그 필요가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나무가 이 균형이 있게 성장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그 쉬운 방법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참 우리나라가 그 해방되고 나서 이 개발 과정에서 이 기쁨을 느낀 사람들이 많아서 그러는지 분재도 소재를 사가지고 어느 정도 완성목을 만드는 데까지는 다들 재미를 붙이는데 요런 나무들, 그러니까 만들어진 완성목을 가지고 유지시키는 요쪽 분야에서는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이제 완성이 되면은 현상 유지만 시키려고 그러는데 현상 유지가 그렇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다라는 데 이제 함정이 있는 거죠. 현상 유지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더 어렵죠. 키우는 것보다 현상 유지가 훨씬 어렵습니다. 그럼 거기 잘라주면 아까 저 뒤에 약해졌던 가지 있는 세력을 좀 더 받겠죠? 아무래도 이 나무가 가지고 있던 힘이 10개다라고 그러면은 지금 소비처를 갖다 확 줄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생산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자가 소비율도 이제 좀 줄어들겠죠? 해서 이 부분을 갖다가 줄여나가는데 여기 한번 봐주세요. 너무 줄인 것 같은 생각이 드네. 지금 가지를 갖다가 나중에 이제 그 완성목 기준으로 이제 나무가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를 갖다 생각을 해야죠. 여기 지금 조금 약간 굵은 이 가지 하나를 갖다가 제거를 했거든요. 이유는 요 마디 여기서 여기 길이를 갖다가 줄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마 처음보다 지금 길이가 많이 줄었을 거예요. 이제 많이 줄였어. 거기 좀 털어내. 잘린 거. 요거 자 많이 줄었죠.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줄이자고요. 그 밑에 가지로 햇빛이 잘 들어가게 생겼네. 이 햇볕을 갖다가 여기가 이제 충분히 쪼일 수 있도록 여기를 갖다가 더 줄이는데 된 것 같은데 적당히. 적당히 된 것 같아요? 네. 그만해요? 그만. 불안해요? 너무 파졌어. 너무 빠졌어요? 근데 요거요 이렇게 파졌어도 여름 지나고 나면은요 여기 언제 그랬냐 하듯이 금방 차버려요.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안 그러면 패버릴 거거든요, 이 나무를. 자, 이렇게 해서 이 폭을 이제 줄이는 거죠. 어때요? 아까보다 좀 나았은가요? 아까보다 제 나무를 위해서 네. 이렇게
했지만 예. 나아졌다고 할 수는 없어요. 지금 현재 모습은. 아, 차라리 아까가 아, 아까가 보기에는 더 좋았죠. 근데 이거는 이제 장래를 위해서 이 나무의 미래와 건강을 위해서 잘라냈기 때문에 감수를 해야죠. 그러니까 못생김을 감수해야지. 당분간 못생김. 한마디로 말해서 영구 머리 깎아놓은 것처럼 그런 머리를 옛날에 뭐라고 그러는 거니 마치 머리를 갖다가 쥐 뜯어 먹은 듯이 그렇게 했다라고 그렇게도 표현을 했는데 지금 상태가 그렇답니다. 그래서 여기를 많이 솎아내니까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것도 조금 긴 것 같은데 자꾸 왜 한번 가위를 들면 이게 자꾸 자르고 싶죠? 그리고 이 안에 또 부정아들은 이런 식으로 또 다 따주고요. 이게 애써서 작업을 해놨는데 이 안에 부정아들이 있으면은 이제 부정아들이 또 탄력을 받아갖고 밀고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대충 작업을 마무리를 했는데 우리가 분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나무한테 균형과 조화를 갖출 수 있도록 그래 조정하는 작업을 의미를 하죠. 그러니까 그 균형과 조화를 깨뜨리는 요인을 찾아가지고 억누를 것은 억누르고 그 다음에 키워야 될 부분 또는 세력을 붙여줘야 될 부분은 붙여주고 이 작업을 이 가위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나무를 만들어 놨는데 이 나무가 꽃나무하고 다른 것은 꽃하고 다른 것은 바로 뭐 때문에 그러는 거니? 수형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러죠? 그럼 이 수형이 안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는 이제 가위질도 하고 그 다음에 숨도 짓고 이제 이 작업을 진행을 하는데 지금 아까 요 가지가 빽빽해 가지고 세력이 아주 왕성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가지를 일부 세력을 죽이고 또 이 긴 걸 갖다가 축소를 시켜 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무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한 30분 대략 30분 정도 실갱이를 했는데 이렇게 한 30분 손대는 것만으로도 이 나무는 수영이 더 좋아지고 그 다음에 세력도 고루 분산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상 예솔분재원 상무은 이재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